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또 대통령실 2기 참모진과 비공개 오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과 당은 원활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당 지도부와 혁신위가 주류 희생안을 두고 갈등을 빚는 시점에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 의미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일각에서 비대위 전환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비대위설을 일축하고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암묵적인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입니다. 김기현 대표도 총선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치할 거라며 자신이 한 말 그대로 실천될 테니 지켜봐라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혁신위를 아예 배제한 건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혁신위의 성공을 바란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마음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또 당이 변화를 겪어야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겠죠. 좀 비약일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인요한 혁신이 성공하기를 바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에 따라 김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는 대신에 총선까지 대표 체제를 유지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여전히 혁신이 부족하다 이런 질타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총선 험지 출마 의지를 밝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유불리나 울타리만 고수하는 생각은 나부터 버리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좀 모자라 보입니다. 내년에 우리 국민의 선택도 결국 혁신의 경쟁에서 보다 더 진정성이 있고 행동으로 충분하게 실천하는 쪽에 국민의 선택이 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혁신이든 당 지도부든 혁신을 외면하고 저버리는 결과는 감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 전날 보수 기독교 집회에 참석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도 참석한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딱 한 사람 붙들어야 한다. 저렇게 말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전 목사는 원 장관을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선 건 아니지만 원 장관이 후임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 정치 행보를 재개하며 처음 찾은 곳인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원 장관은 이철우 경북지사 초대로 참석한 종교 행사였고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수 통합의 대상에 전광훈 목사 같은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만나지도 않았고요. 경상북도 장로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 그리고 장관으로서 초청한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간 것이지 다른 해석은 저의 뜻과 벗어나는.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잇따라 비판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당원 게시판에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서 2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아 논란이 됐죠. 이낙연 전 대표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몇 달 전에는 5만 명 이상의 제명 청원을 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지켜보세요? 심경이 어떠십니까?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몰아내주기를 혹시 바라십니까? 바라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 이낙연 전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당에서 역할에는 관심이 없다며 탈당과 창당 가능성을 더 높이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근데 국가를 위한 역할도 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특정 정당을 통해서를 생각을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보다는 더 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때로는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우리 한민족의 역량이 여기까지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강성 지지층에게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공세를 멈추라고 당부했는데요. 이어서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 출당을 촉구하는 청원도 삭제했습니다. 통합과 단결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에 발을 맞춘 건데 이낙연 전 대표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움직임도 신경 쓰일 텐데요. 조 전 장관은 광주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데 이어서 5.18 민주묘지를 찾는 등 총선 행보를 시작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학자로서의 저의 역할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윤석열 정권에 제가 아부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용히 웅크리고 골방에 처박혀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민주당으로서는 중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이제 내년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선거구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4월 10일까지 마쳤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야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현행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등의 기준을 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에 주고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어제 그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노원, 갑, 을, 병이 갑, 을로 통합되는 등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한 석이 줄고요. 또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한 석씩 늘어나는 방안입니다. 이제 국회 정개특위에서 획정안을 검토하고 이의가 있으면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편향된 획정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수 대비 선거구가 가장 적은 곳은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두 번째가 서울 노원구예요. 세 번째가 서울 강남구입니다. 또 네 번째가 대구 달서구예요. 그런 데서 보면 이 기준을 갖고 한다고 치면 안산, 노원, 강남, 달서가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기준과 그다음에 선거법, 공직선거법 25조에 부합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획정에서 발표한 안을 보면 안산, 노원은 반영을 하고 강남, 달서는 뺐어요. 그리고 도리어 전북과 부천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봐도 대단히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 정당에 편향된 그런 획정안에 불과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현역 의원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지켜보시죠.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뜻을 모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인데요. 잠시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안녕하세요. AI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너무 닮아서 놀라셨나요? 놀라셨나요?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의 모습을 그대로 본뜬 AI 후보들입니다. 당시에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눈길을 끌었는데 한편에서는 가짜뉴스에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죠. 이에 따라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제작물은 이를 표시하게 하고 또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가짜뉴스 걱정 없는 AI 후보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달라질 선거 풍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네요.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